72세 박영자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한 잔이 결국 간을 망치고 신장투석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스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마신 주스 한 잔, 그게 내 몸을 망치는 독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중독으로 입원하며 그중 수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적지 않은 사례가 중국에서 수입된 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건 이런 식품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해로움을 알지 못한 채 매일 사서 먹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손주들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한 조각 생선, 한 그릇 김치, 혹은 한 잔의 주스가 무해해 보이지만 그 안에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그것들은 간 기능 저하, 신장 손상, 심지어 암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질병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겉보기에 싸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에게 짐을 더해야 합니까? 저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식품안전과 노화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모르는 채로 위험한 식품을 드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내용인데도 왜 병원에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왜 의사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 묻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이 생겨야 병원이 돈을 벌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업계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압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것들,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선택 기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이상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색이 지나치게 고르고 향이 강한 제품, 반짝이는 과일, 유통기한이 1년 넘는 주스, 이런 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장을 볼 때 절대 고르지 않는 식품 10가지와 그 이유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장 볼 때 가격만 보시나요? 아니면 원산지를 먼저 확인하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며칠 전 만난 72세 박영자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수님은 건강식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문구를 보고 중국산 수입 사과 주스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활력이 돌고 좋다고 느끼셨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피부가 점점 창백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셨대요. 피로가 심해져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기능 저하와 신장 손상이 나왔거든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매일 마셨던 그 주스였습니다. 싸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제품이 결국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거죠.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품의 가격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원산지, 인증된 공정, 투명한 성분표라는 걸요. 정수님처럼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수님 같은 작은 실수만 바로잡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수입 식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일 주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소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품들이 우리 마트 선반에 버젓이 놓여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아까 말씀드린 72세 박영자님이 바로 이 사례입니다. 매일 마신 수입 사과 주스로 인해 간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국내산이나 유기농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직접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긴 제품은 강력한 보존제가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스 하나 사더라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주스 한 잔을 고를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나요? 다음은 냉동 생선과 새우입니다. 수입 냉동수산물 여러 제품에서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됐어요. 한국식품안전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일부 수입 어류의 잔류항생제 검출률이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5개 중 1개는 항생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71세 박영호님은 값싼 냉동 생선을 꾸준히 드시다가 신장 손상으로 투석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생선을 사실 때는 MSC 인증이 있는지, 국내산 신선 생선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선 살 색깔이 회색빛이거나 냄새가 자극적이면 절대 사지 마세요. 신선한 생선은 맑고 투명한 색을 띠고 비린내가 아닌 바다향이 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생선 살 색깔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값싼 수입 가공육에는 착색제와 향료, 보존제가 과다하게 첨가돼 있어요. 식품의약점 안전처에서도 가공육 첨가물을 과다 섭취하면 간 손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4세 최민성님은 수입 냉동육을 장기간 드시다가 간 기능 저하 증세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꼭 국내산 신선육을 권해드립니다. 인증 라벨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향이 자극적이면 피하셔야 합니다. 냉동육을 살 때 색이 너무 고운가 한 번쯤 의심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절임 배추와 김치입니다. 일부 절임 배추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어요. 포르말린이 뭔지 아시나요?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세계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포르말린에 노출되면 장기 손상이나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69세 박영자님은 1년간 수입 절임 배추를 드시다가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그실 때는 꼭 국내산 절임 배추를 쓰시거나 아예 직접 담그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색이 지나치게 반짝이고 며칠이 지나도 상하지 않으면 화학 처리를 의심해보세요. 김치가 며칠이 지나도 쉬지 않는다면 혹시 이상하다고 느껴보셨나요? 5번째는 소금입니다. 일부 수입 소금은 공업용 염을 가공해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업용 염을 섭취하면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67세 김철수님은 값싼 수입 소금을 사용하시다가 혈압이 불안정해지셨어요. 그래서 꼭 국내 천염이나 히말라야 천연염을 선택하세요. 소금 입자가 불균이라고 탁한 색을 띠면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소금 색깔과 입자를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6번째는 마늘입니다. 중국산 깐마늘에서 표백제 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어요. 하얗고 깨끗해 보이려고 표백을 하는 건데 이런 마늘을 장기간 섭취하면 위장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국내산 마늘은 약간 누런 빛을 띠고 껍질에 흙이 묻어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너무 하얗고 깨끗한 마늘은 오히려 의심해보세요. 마늘 향도 중요한데 자극적인 화학 냄새가 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는 건조버섯입니다. 특히 모기버섯이나 표고버섯 같은 건조버섯에서 이산화황이 과다 검출된 사례가 있어요. 이산화황은 표백과 보존을 위해 쓰이는데 과다 섭취하면 호흡기와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2세 이순자님은 수입 건조버섯을 자주 드시다가 만성 기침과 소화불량을 겪으셨어요. 버섯을 사실 때는 색이 너무 하얗거나 유황 냄새가 나는 제품은 피하시고
국내산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8번째는 냉동만두와 교자입니다. 값싼 수입만두에는 정체불명의 고기와 MSG가 과다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식품의약품안정처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70세 정미숙님은 수입 냉동만두를 자주 드시다가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셨어요. 만두를 사실 때는 꼭 국내산 인증마크를 확인하시고 성분표에서 MSG나 화학조미료가 과다한지 체크하세요. 9번째는 꿀입니다. 중국산 수입 꿀 중 일부는 진짜 꿀이 아니라 설탕물에 향료를 섞은 가짜 꿀이에요. 한국양봉협회 조사에서 수입 꿀의 30% 이상이 가짜거나 혼합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꿀은 결정화가 일어나고 약간 걸쭉한데 가짜 꿀은 맑고 투명하며 결정화가 안 돼요. 꿀을 사실 때는 국내산 양봉꿀을 선택하시고 너무 저렴하거나 투명한 제품은 의심해보세요. 마지막 10번째는 식용유입니다. 일부 수입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요. 특히 값싼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66세 한용희님은 수입 참기름을 계속 사용하시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셨어요. 기름을 사실 때는 국내선 압착유를 선택하시고 색이 너무 진하거나 탁하면 피하세요. 또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10가지만 봐도 충분히 경각심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값싼 수입식품 대신 국내산이나 유기농, 인증 제품을 선택하면 중금속 노출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연구하면서 확인한 명확한 사실이에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라벨 읽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Made in PRC라는 표기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PRC는 중화인민共和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인쇄가 조잡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제품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이런 건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의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세척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살 때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꼭 씻어야 해요.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물에 5분간 담근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농약과 표면 오염물질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는 농약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스푼을 풀어서 채소를 담가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이상 헹구세요. 세 번째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을 선택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유통기한이 1년 넘게 길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스나 소스류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개봉한 날짜를 라벨에 적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오감을 활용하는 겁니다. 냄새, 색, 질감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과감히 폐기하세요. 아까워서 먹으면 결국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은 비린내가 아니라 바다 향이 나야 하고 채소는 싱싱한 초록색이어야 해요. 고기는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야 하고 과일은 적당한 단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감각을 익혀두시면 나쁜 식품을 걸러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구매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농협, 대형마트, 친환경 전문점을 이용하세요. 길거리 노점이나 출처가 불명한 온라인 쇼핑몰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형마트는 자체 검수 시스템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고 농협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친환경 전문점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많아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라벨에서 햇섭, 유기농, 국내선 인증 마크를 꼭 찾아보세요. 이런 마크가 있다는 건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햇섭은 식품안전관리 인증이고 유기농 마크는 농약을 안 쓰고 재배했다는 증거예요. 국내산 인증도 중요한데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는
가격에 현혹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싸면 의심해보세요. 정상적인 제품보다 50% 이상 싸다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의심스럽거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미래의 의료비를 아끼는 투자입니다. 지금 몇천 원 아끼려다 나중에 몇백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8번째는 소량 구매하는 습관입니다. 대용량이라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 먹을 만큼만 사세요. 특히 신선식품은 빨리 상하니까 소량씩 자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냉장고에 쌓아두면 결국 버리게 되고 유통기한 지난 걸 억지로 먹으면 달이 나요. 일주일치만 계획해서 사시면 신선한 걸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 볼 때부터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간단합니다. 싸고 편리한 제품일수록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어요. 중금속, 발암물질, 금지된 첨가물이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출처가 분명하고 인증된 식품은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보호하고 수명을 지켜줍니다. 간과 신장이 편안히 쉴 수 있고 혈관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조금씩 독소가 쌓이고 5년 후, 10년 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들처럼 간 손상, 신장 손상, 심지어 암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전혀 다릅니다. 70대, 80대가 돼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약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80대인데 약 하나를 안 먹고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식품 선택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값이 아니라 출처를 먼저 보세요. 라벨을 읽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 장을 보실 때 이제는 가격표보다 원산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증마크가 있는지 보세요. 색과 냄새가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확신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느냐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박영자님, 박영호님, 최민성님 같은 분들은 아셨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바꾸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건강을 망치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방식부터 음식 보관법까지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장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식품을 고르시나요? 가격인가요? 원산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내일 더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